네,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의 두 번째 단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먼저 살짝 보고서 2차 방정식을 진행할 거예요. 개념원리 책을 보셔도 여기 이게 특강이라고 해서 1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잠깐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방정식이라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요. 그 방정식이 뭐냐면요, 그런 거죠.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다항 방정식을 지금 공부할 건데, 다항 방정식 이러니까 되게 말이 어려운데 다항식이라는 거는 많이 봤죠. 중학교 때부터 다항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걸 봤어요. 이게 다항식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1차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2x 플러스 3 이렇게 1차 항이 있어야 되겠죠. 2차 항이 있으면 안 되고 2차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2차 항이 있어야 되겠죠. 3차식은 3차 항이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 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게 있으면 다항식이었어요. 이런 다항식에다가 이런 식에다가 2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는 0을 붙이면 즉 등식꼴로 만들면 그게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부등호를 붙이면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게 1차식이고요. 이게 1차 방정식 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1차 부등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y는 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쓰면 그게 1차 함수로 변하는 거죠.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2차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2차식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이게 2차식이에요. 그냥 식이죠. 2차식. 자, 변신할까요?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는 0. 뭐 7도 괜찮습니다. 이 항은 어차피 0일 테니까. 이렇게 등식꼴로 만들면 그런 식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2차 부등식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공부할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y는을 붙이면 이것도 공부할 내용인 거죠. 2차 함수. 그럼 3차도 있나요? 네, 3차도 있습니다.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4 이런 3차식이 있어요. 3차식입니다. 역시나 여기다가 는 0, 등호 이퀄 0을 붙이면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4에다가 0보다 크다 붙이면 3차 부등식. 그리고 y는을 붙이면 3차 함수.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1학년 때는요, 이게 수학 상 개념에서는 3차 방정식 정도까지는 풀고요. 부등식이나 함수는 나중에 미분이라는 걸 배우면 그때 좀 많이 다룰 거예요. 지금 수학상에서 주목할 지점은 어디냐면요. 당연히 2차식,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셔도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 보셔도 2차 방정식 있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 이제 3차 방정식 들어갈 거고요. 여기 여러 가지 부등식에 2차 부등식도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푸는 건데, 그럼 이제 일단은 1차 방정식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1차 방정식. 그러면 1차 방정식이 왜 교과 과정에 지금 교재에는 없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되게 많이 했던 연립 1차 방정식을 포함하여 1차 방정식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거의 모든 친구들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중학교 1차 방정식과 고등학교 1차 방정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다 배웠어요. 이미 알고 있고 굉장히 쉽습니다. 1차 방정식, 그러니까 모든 방정식은 왜 배우냐면요.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죠. 등식에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죠. 하나가 방정식이고
하나가 항등식입니다. 등식이 두 가지인데 방정식은요,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그래서 목적이요, 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즉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해요. 방정식의 풀이라고 얘기해요.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거죠. 항등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해인데 어떻게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항등식의 목적은 해가 모든 수이기 때문에 미정계수를 해결하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인데요. 즉 방정식에서 목적은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1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등식의 성질로 구합니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고요. 더해도 빼도 곱해도 등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4번에 나오는데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나눌 때 0이 아닌 같은 수여야 됩니다. 즉 0으로 나누는 거는 수학에서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눌 때 그 나누는 수가 0인지 아닌지, 특히나 개수가 문자일 때 그 문자가 0인지 아닌지 꼭 따져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 1차 방정식과 고등학교 1차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예요. 고등학교 1차 방정식, 중학교 1차 방정식은 굉장히 쉬워요. 고등학교 1차 방정식은 뭘 하냐면 2 플러스 1 그것만 추가하면 돼요. 추가하는 게 그거예요. 개수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봤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요, 여러분 이런 형태예요. 2x 플러스 3은 뭐 6 이런 형태잖아요. 그럼 2x는 이항하면, 그러니까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 3을 빼서 혹은 이항해서 3 만들고 x는 2분의 3 이렇게 모든 개수가 숫자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개수가 문자가 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뜰 때 앞에 특히 x 앞에 개수가 문자가 뜰 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아니라 문자인 형태, x 앞에 개수가 0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요, 똑같은 1차 방정식인데 좀 이제 어려운 1차 방정식이죠. 어려운 형태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1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1차 방정식은 사실 절대값은 뭐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고 3차에도 있고 어디에든 등장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해서 절대값과 친해지는 그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요.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1차 방정식입니다. 가우스 기호라는 건 이렇게 생긴 기호인데요. 물론 이제 가우스 기호나 절대값 기호나 1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차, 3차, 4차 뭐 이상한 함수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기호들인데 가장 쉬운 1차 방정식에서 사용법을 먼저 익히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은 절대값의 기호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원칙이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가우스는 가우스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런 기호를 풀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문자 앞에 개수가 x 앞에 개수가 0이 아니고 문자가 떠서 0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하는 형태, 그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는 이제 그 1단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제 여기서 좀 보면 지금 이제 1단원의 처음 부분을 볼 건데 2차 방정식 풀이 이제 1차 방정식 끝나고 2차 방정식 풀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에서 다룰 거라서 우선은 앞부분에는 이제 개수가 문자인 친구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친구를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풀이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우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즉, 이 영상은요, 지금 이제 구조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첫 번째 1차 방정식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1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이미 배워서 안다고 생각을 하고 개수가 문자인 거, 개수가 문자로 주어진 방정식과 두 번째 절대값이 포함한 방정식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면
2차 방정식의 풀이를 공부할 거고 2차 방정식의 풀이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걸 공부할 거고 마지막으로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맵을 짜고 지금 이 앞부분의 강의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는 개수가 문자인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